바로 이 선수 이야기입니다. 강긴리, 간진리, 칸진리. 네, 칸진리, 뭐 스페인 발음을 어떻게 읽나요? 보통 그렇게 써 있으면 이름이. 칸힌 혹은 강인 뭐 둘 다 그렇죠. 강인 뭐 이러거나. 네. 아무튼 네. 이강인 선수 친정팀을 상대로 골을 넣었는데요. 발렌시아를 상대로 시즌 2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23일 경기가 열렸고요. 발렌시아 홈구장 메스타야에서 열렸고 라리가 11라운드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은 시점 후반 38분이었는데 양팀이 1대1로 무리키 선수의 페널티킥 골로 이제 1대1이 된 상황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결승골 장면 보셨나요? 아 너무 멋있었어요. 다니 로드리게스 패스를 받아서 네. 거기서 몇 번 상체 접고 페인팅. 접고 네. 페인팅을 하더니 슈팅을 때려서 득점까지. 네. 대단한 골이었죠. 네. 사실 이 발렌시아를 상대로 하는 이강인 선수의 마음이 뭐 되게 복잡 미묘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어린 시절부터 10년 넘게 뭐 정말 어릴 때부터 건너갔죠. 그래서 쭉 발렌시아에만 몸담았었는데 이제 지난년 여름에 이제 이적을 했고 그 팀을 상대로 이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을 넣고 바로 두 손을 들어올렸고 곧이어서 이제 두 손을 모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죠 팬들한테. 그거죠 골로 와! 네.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나에게 모든 걸 다 바쳤던 팀이었다. 나에게 모든 걸 다 잘해줬고 이런 팀이어서 이런 팀을 상대로 골을 넣어서 기분이 복잡미묘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끝나고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전 공식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 발렌시아라는 구단 그리고 발렌시아라는 도시가 이강인 선수가 거의 인생의 반을 그렇죠. 10대 지냈던 초반에 간 거니까. 네. 곳이어서 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마요르카 이야기로 이제 이어가 보면 마요르카가 최근 4경기 한 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골을 정말 못 넣었어요. 이 네. 기간 동안은 이제 무리키 선수가 퇴장으로 징계로 나오지 못한 경기도 있었고 뭐 이강인 선수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4경기 한 골밖에 못 넣고 결과는 1무 3패였거든요. 네. 4경기 무승이었는데 이강인 선수의 골로 5경기 만에 승리를 챙기게 됐습니다. 이강인 골도 넣고 이제 승리도 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죠. 네. 마요르카가 시즌 2번째 멀티골 이것도 심각.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는 경기만 멀티골을 넣고 있어요. 네. 보통 이제 한 골씩만 넣고 아예 못 넣던가. 이제 첫 번째 멀티골 경기가 이제 3라운드 라요전이었는데 그때 2대 0이었거든요. 그때도 두 번째 골을 이강인 선수가 넣고 그 이후로 오랜만에 멀티골을 넣어서 승리를 한 경기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강인 선수 올 시즌 지난 시즌에 비해서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올 시즌 이제 아예 주전으로 자리매김을 했죠. 스페인 라리가 11경기 중에 총 10경기를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11경기 나머지 한 경기에서 이제 교체로도 출전을 했고요.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는 총 2골 3도움. 벌써 5경기 공격 네. 포인트. 이미 뭐 그 전 시즌 기록을 넘어섰고 뭐 사실 최근에 좀 주춤했었어요. 훌륭했던 이제 9월을 보냈고 근데 이제 10월 달에 들어서 무리키 선수가 빠진 적도 있었고 뭐 그러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부활을 하면서 뭐 그때 9월 초 활약이 그냥 반짝 활약이 아니었다라는 거 보여준 것 같습니다. 참 저렇게 11경기에 공격 포인트가 5개만 나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감탄을 하는데 그렇죠. 그 옆에 섬 리그에서 그렇죠. 뛰고 있는 모 선수는 그렇죠. 그 대륙에서 건너온 네. 노란 머리에 17골을 골로만 그냥 네. 네. 그 어시스트 제외하고잖아요. 그렇죠. 골만 해서.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 선수가 이상한 거지 이강인 선수의 기록이 절대 그렇죠. 부족한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활약을 펼쳤던 9월에 비해서 10월엔 좀 주춤했는데 어쨌든 10월 마지막에 10월 막판에 다시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활약이 조금 더 의미가 있었던 게 그동안 이제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올 시즌에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더 전진 배치되면서 무리키 선수랑 투톱을 이루던가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 경기에서는 골을 넣었던 시점에서는 포지션이 왼쪽 미드필더. 네. 이제 이 포지션이 상당히 사실 이강인 선수한테 좀 아픈 의미가 있는 포지션인데 발렌시아에서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본 포지션인데 그 자리를 아예 안 쓰니까 포지션상 자리가 없으니까 막 측면으로 이동해서 왼쪽 미드필더도 보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좀 적응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올 시즌에는 이제 확실히 한 단계 올라온 모습을 보인 게 이런 위치로 이동을 하고 자기가 약했던 포지션에서도 골까지 기록하고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뭐 사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꾸준히 출전하지 못했다면 뭐 금방 빼고 뭐 선발로 기용했다가도 다시 빼고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 더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텐데 우리 아버지 아기레 감독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사실 시즌 전부터 캠프 때부터 이강인 선수가 팀 내 최고 재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용할 것을 예고했고 실제로도 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최근에 좀 감동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강인 선수가 이제 무리키가 없는 상황에서
막 좀 힘든 경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10월달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세비야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 이제 일찍 교체가 됐었는데 그 경기 끝나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아기레 감독이 이 선수 일주일 동안 너무 아팠다. 직접 나서서 이제 변호를 해준 거죠. 이 선수 아파서 4kg나 빠졌다. 뭐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기자들. 이강인이 오늘 부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우리 아파요. 네. 아파서 그랬던 거예요. 아프니까 그만 받을게요. 질문 그만 받을게요. 다음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선발로 기용했던 거는 그만큼 믿음이 있었고. 근데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예상대로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이니까 교체를 하면서도 이제 선수를 감싸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죠. 그 정도로 이제 감독의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기레 감독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감독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대표팀 이야기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가 사실 가장 최근 대표팀 이제 평가전에서 소집이 돼서 그렇죠. 오! 나오겠다. 드디어. 당시 저는 황인범이 부상이었다. 부상 여파가 있다. 네. 그렇다면 게다가 막 그 훈련 영상 보는데 막 열심히 뛰고 조끼도 입고 뛰고 있고 막 이강인 선발은 무슨 두 경기 결자. 네, 교체로 안 나오는데요. 심지어 마지막 경기 때 이제 이강인이 연호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기대가 컸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3월 일본전 이후 대표팀 경기에는 출전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아직까지 뭐 뽑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사실 당장 지금 9월에 이강인 선수를 안 써서 최근까지 이강인 선수를 점검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다면 이런 걸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대표팀 공격진의 주축은 아무래도 유럽파 선수들이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황의조 선수라던가.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다 컨디션이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유럽파 중에 가장 이제 컨디션 좋은 선수가 이강인 선수다. 그렇죠. 이래서 사실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손흥민 선수나 황의조 선수, 손흥민 선수는 해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고 물론 이제 전술적인 영향이 뭐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나 황의조 선수까지 지난 시즌만 못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3골에 그치고 있고 황의조 선수는 올림피아코스로 이적을 해서 아직까지 데뷔골이 없어요. 9경기 이상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황희찬 선수나 정우영 선수도 이제 측면이나 이런 데서 공격을 이끌 수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도 지난 시즌은 주전으로 30경기 이상 나섰거든요. 리그에서. 근데 올 시즌은 이제 입지가 대폭 축소됐죠. 그래서 주로 교체 명단으로 나오고 있고 뭐 자주 지난 시즌만큼 자주 이제 기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유로파들이 단체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제 몫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를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해 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어쨌든 벤투 감독이 주로 4-2-3-1, 4-3-3 혹은 4-1-4-1, 그렇죠. 4-4-2 뭐 이렇게 쓰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잘 활약할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는 안 쓰거나 황인범을 쓰죠. 그렇죠. 네. 사실 황인범 선수를 뭐 대표팀에서 입지나 대표팀에서 활약상이나 모든 걸 따져가지고 황인 선수를 당장 제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네. 그리고 투톱이라면 뭐 조규성, 황의조, 심지어 작은 정우영. 정우영 그렇죠. 네, 그 선수들이 오히려 먼저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다양성은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강인 선수는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선수들 중에 황인범 선수야 뭐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쳐도 투톱으로 기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 마리오크라에서 올 시즌 그렇게 기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손흥민 선수랑 파트너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뛰고 있는 황의조 선수, 조규성 선수, 그리고 뭐 작은 정우영 선수 다들 잘하는 선수들이지만 다 유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강인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옵션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실험을 해보지 못했다 실전에서.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지난 3월 경기에 3월이 마지막 A매치라고 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또 손흥민 선수나 황민정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안 뛰었어요. 근데 코로나라서 합류를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다른 대표팀 주축 공격수들이랑 호흡을 맞췄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더 이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넘게 이제 호흡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서 좀 만약에 뽑힌다 하더라도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월드컵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이 딱 이제 저희 대표팀 경기가 이제 첫 경기가 우루과이전이잖아요. 네, 한 달 남았네요. 딱 31일 남았어요. 네. 한 달 남은 그날입니다. 자, 대표팀이 어쨌든 뭐 금요일에 라이브, 지난주 금요일에도 라이브를 하셨지만 이 명단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네. 국내파 위주로 이제 소집 훈련을 실시하는 명단을 발표를 했고요. 유럽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식 A매치 소집 기간이 아니라서 월드컵 일주일 전에 합류할 수 있고 그 전에 이제 국내파 선수, 뭐 일본 J리그, 중동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위주로 이번 주 금요일 28일부터 소집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27일 명단을 발표했고 최종 명단은 11월 12일 날 유럽파 포함된 명단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경쟁자를 이제 보면은 당장
권창훈 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황인범, 이재성 선수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효정 기자가 써놓은 경쟁자라면 뭔가 정말 그 남은 자리 그렇죠. 이제 네. 라인업에 들까 그리고 최종 명단에 들까를 네. 두고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선수들을 제가 꼽아봤는데 뭐 권창훈 선수 말 그대로 이제 측면도 설 수 있고 중앙도 설 수 있겠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그리고 김진규 선수 이건 네. 이제 저희가 28일 날 소집되는 명단에 이제 기초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리고 좀 넓게 보면은 고승범 선수나 백승호 선수도 미드필더 자원이지만 이 선수들 대신에 이제 발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더 넓혀 보자면 공격수들 중에 뭐 나상호 선수, 엄원상 선수, 양현준 선수, 그리고 뭐 작은 정호영 선수,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커 오영규 선수도 이제 오영규 선수가 만약에 발탁이 된다면 이선 자원을 하나 줄이고 이제 발탁이 되는 걸 테니까 네. 이런 식으로 명단에 합류 경쟁자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과연 이제 이강인 선수 합류를 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혹시 대표팀 월드컵을 가는데 골키퍼를 4명을 데려가지 않겠죠?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라이브 때도 이제 대표랑 같이 그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혹시 설마. 모른다. 아, 벤투 감독이라면 모른다. 사실 한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데워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지난번에 이제 오스트리아 원정 예전에 이제 갔을 때도 갔는데 현재 가서 이제 여러 명의 선수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서 경기 나설 수 없는 상황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데뷔를 해서 최근에 또 4명 그래도 계속 뽑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른다. 그리고 또 무슨 롤러코스터 놀이공원 가는 것도 아니고 짝수를 꼭 맞춰야 돼. 내가 이런 생각 드는데. 뭐 같이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네. 네. 근데 어쨌든 골키퍼끼리도 훈련을 하고 가장 최근에 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제주에서도 골키퍼들끼리 있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4명 또 뭐 고려는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정도의 만에 하나까지 네. 갈 거면 네. 사실 그럼 그래요. 네, 좀 네. 네. 하긴 한데 네. 저는 4명을 뽑을 수도 있다. 뭐 음. 반반이지만 확률이 반반이지만 그리고 사실 뭐 어차피 26명이 다 데리고 간다고 해서 필드 플레이어도 어차피 다 나오지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면 그런 차라리 거기에 한 명을 더하느니 골키퍼 한 명 더 데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보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제 이제 토트넘 경기 얘기를 잠깐 하자면 월드컵에서 정말 바라는 그림이 뭐냐면 포르투갈에게 우리가 비기거나 이기고 있어요. 근데 후반 막판에 어제 뉴캐슬이 교체할 때 칼럼 윌슨 빨리 안 나가고 박수 치면서 나갔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박수 치면서 호날두 앞에서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아 그런 거 오히려 약간 조롱 같은 거 잘할 것 같은 건 누구 있지? 손흥민 선수 말고? 손흥민 선수는 사실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닌 네. 것 같고 약간 사실 이승우 제가 저도 그 명단에는 없지만 저도 그 얘기다가 이러면서 걸어가면 나갈까 말까 교체됐는데 그런 식으로 걸어가면서 사실 그런 용어로라도 어떻게 네. 아 그렇죠. 타격이 크거든요 상대팀이. 그렇죠. 사실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네. 만약에 그때 호날두가 벤치에 있었다 그럼 아마 음. 경기 끝나기 전에 나갈 수도 있는 아 그렇죠.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그 그렇죠. 장면을 보고 네. 월드컵 좋대. 너무 좋다. 네. 뭐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음. 있습니다. 네, 혹시나 뭐 요즘 찾아보기 힘들지만 호날두 팬이 보고 계셨다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깊이 우러난 심심한 말고요. 진짜 심심한, 네. 네, 그냥 말 그대로 심심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이강인 선수.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에 발탁될 거라 보시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네, 26명 명단. 네. 왜냐하면 그렇게 썩 그 경쟁 확고하게 가는 선수들 말고는 뭔가 다 애매해요. 그렇죠. 막 치고 나가는 선수는 네. 없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폼, 흐름을 따졌을 땐 이강인 선수가 일단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공유하는 감정인데 저는 뽑을 것 같습니다. 저도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사실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9월에 이제 저는 기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를 쓸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를 이제 좀 뒤늦게 발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 충분히 팀에 녹여서 쓰기보다는 경기 막판 이강인 선수가 날카로운 킥이 있으니까 그 킥으로 이제 한 점이 필요할 때라든지 이강인 선수의 킥이 필요할 때 투입을 해서 쪼커 자원으로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염두를 두고 9월에 발탁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려고 했다면 조규성 선수가 있거나 이강인 선수의 킥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아니면 황의조 선수라도 있었던가 뭐 그런 상황이 조리치 있었으면 황희치네요. 그렇죠. 뭐 무리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타겟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 선수들이 앞선에 있었다면 이강인 선수를 한 번쯤 해서 그런 루트를 확인을 해봤을 수 있는데
사실 조규성 선수는 일찍이 부상으로 이제 발탁이 되지 않았고 무슨 합류가 불발됐고 이제 황의조 선수는 사실 두 번째 경기에서 교체 투입됐다가 두 번째 경기는 애초에 선발은 이제 정우영 선수였으니까 황의조 선수를 넣고 그 이후에 이제 이강인 선수를 투입할 수도 있었겠다는 이제 예측을 해보지만 황의조 선수가 이제 한 10분 만에 부상 때문에 교체 일찍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강인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또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 투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벤투 감독이 뭐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탁을 했고 이 선수의 활용법에 대해서 생각은 했을 텐데 9월에 그 상황이 안 나왔고 그래서 이제 9월에 기용되지 못한 게 아닌가. 플랜 자체는 있다. 대신에 이제 아무리 그래도 플랜은 어차피 있을 선수면 그래도 어떻게든 상황을 한번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뽑힐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페널티킥도 대표팀 소집 군 중에 가장 잘 찬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킥이 워낙 좋은데. 네, 페널티킥도 그렇고 프리킥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강인 선수를 마치 웨스트햄이 마크 노블을 쓰듯이 그렇게 막판 킥을 네. 위해서만 쓰긴 좀 아깝지 않나. 근데 이건 이제 또 벤투 감독의 성향상 아무래도 이제 충분히 팀 스타일을 이해하고 이런 선수들을 좀 기용을 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발탁하면 당장 쓰지 않고 충분히 익힐 시간을 주고 그 다음 소집 때 기용을 한다던가 이래서 지금 이제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그런 식으로 좀 녹여서 기용을 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벤투 감독의 성향상.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골을 기록했고 그래서 과연 대표팀의 명단이 들 것인가 월드컵을 갈 건가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